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발표를 맡은 중국 언어문화 전공 정소진입니다. 저희 조는 류츠신의 SF 소설 3채에 대해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자료 조사는 류민형 학우님, 여원재 학우님, 김민주 학우님께서 맡아주셨고, PPT는 원지수 학우님, 장정빈 학우님께서 만들어주셨습니다. 저희 발표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작가에 대해 소개한 뒤 작품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문단을 정리하고 작품의 의의를 말씀드린 뒤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작가 소개입니다. 류츠신은 중국을 대표하는 과학 소설가로 1963년 6월 23일 베이징에서 태어나 산시성 양취안에서 성장했습니다. 오늘날 류츠신은 중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작가이자 가장 유명한 작가로 한송, 왕진칸과 함께 중국 SF의 3대 작가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는 원래 컴퓨터 엔지니어로 일을 하다가 생활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마작에 빠져들어 큰 돈을 잃게 되었고, 이에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1999년 고래의 노래로 데뷔를 하게 되었고, 이 소설은 웅장한 스케일과 아름다운 문장으로 문단과 독자로부터 호평을 받았습니다. 같은 해에 그녀의 눈과 함께로 SF 은하상을, 이듬해에는 떠도는 지구로 SF 은하상 대상을 받는 등 1999년부터 2006년까지 8년 연속으로 중국 과학소설계의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SF 은하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는 주로 중국 현대사에 대한 깊은 성찰을 바탕으로 하여 근미래의 중국 사회를 묘사함으로써 중국 과학소설의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류츠신의 주요 작품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이들만이 살아남아 지구를 통치하게 되는 미래를 그린 작품인 초신성 시대와 시골 학교 선생님이 아무도 모르게 지구 멸망을 막는다는 내용의 향촌 교사, 가난한 창문 닫기가 벼랑간 우주 공간으로 떨어지면서 벌어지는 사건을 담은 중국 태양 등의 류츠신의 주요 작품으로 꼽힙니다. 그 중에서도 3채는 문화 대혁명에서부터 시작하여 수백 년 후 외계 문명과 인류의 전면전으로까지 이어지는 SF 대서사시를 그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3채라는 작품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채는 중국 SF 사상 최고의 베스트셀러로 1960년대 문화 대혁명에서 시작하여 중국 현대사의 굵직한 사건들을 거쳐 수백 년 후 외계 함대와의 마지막 전쟁까지 이어지는 3부작의 대서사시입니다. 현대사의 광기와 폭력이 결국 인류 내부에서 절망과 동족 혐오를 키워내는 과정과 혹독한 환경 속에 200여 차례나 멸망과 부활을 거듭한 센타우루스 자리 알파 3채 문명의 생존에 대한 집착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3채는 1부 3채 문제, 2부 암흑의 숲, 3부 사신의 영생으로 구성되며 2007년 40만 명의 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SF 잡지 커완 시제에 연재된 후 단행본으로 출간되어 과학소설로는 이례적이게도 무려 300만 부라는 판매고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또한 2015년에는 SF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휴고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이어서 3채의 줄거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작품은 문화 대혁명 이후의 중국을 장소적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야기는 어느 날부터 유명 과학자들에 대한 의문의 사건들이 발생되면서 시작됩니다. 왕명호는 중국의 나노 응용 기술 전문 과학자로 어느 날부터 눈에서 의문의 카운트다운을 가리키는 숫자를 보게 됩니다. 왕명호는 이와 관련된 진상을 쫓는 과정에서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로 구성된 비밀 군사 조직과 게임 3채를 접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3채는 가상현실로 구현되는 게임으로 그 배경은 특이하게도
3개의 태양이 존재하는 세상입니다. 게임 내의 세상은 태양 3개의 움직임에 따라 활동할 수 있는 시기와 활동할 수 없는 시기가 구분되며 결과적으로 태양 3개의 움직임, 즉 삼체 운동을 예측하는 것이 목적인 게임입니다. 그러나 후에 알고 보니 그 게임은 그저 단순한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삼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한 외계 문명을 설명하기 위한 장치로 그 외계 문명을 지구에 유도하기 위한 비밀 조직인 삼체 조직에 의해 만들어진 게임이었습니다. 왕명호는 과학자답게 게임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가면서 삼체 조직과 접촉하고 그 과정에서 삼체 조직의 수장이 일전에 만나 면식 관계가 있던 예원재라는 인물임을 알게 됩니다. 예원재는 문화 대혁명 시기에 양심적 과학자였던 아버지가 반동 분자로 몰려 홍위병에게 살해당한 모습을 눈앞에서 지켜본 인물로 인간에 대한 큰 환멸감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녀는 문화 대혁명 시기 지구의 문명이 외계의 문명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우위를 선점하고자 했던 중국의 비밀 작전인 홍안 계획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는 그 과정에서 우연히 단독으로 외계 문명, 즉 산체 문명과 접촉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인간에 대한 환멸과 절망이 극에 달한 그녀는 외계 문명이 지구에 들어오게 함으로써 인류를 멸종시키고 다른 고도의 문명이 지구에 발생되게 유도하려고 합니다. 결국 그녀는 삼체 문명에게 지구의 위치를 알리는 데 성공하고 석유 기업의 상속자이지만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환경운동가가 된 에번스와 함께 삼체 조직을 결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관련 사건을 조사하던 왕명호에 의해 삼체 조직의 존재가 드러나게 되는데요. 지구의 군사 조직에 의해 이루어진 고쟁 작전이 성공함으로써 삼체 문명에 대한 지구의 유도가 성공했고 외계 문명이 지구로 접근하고 있음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삼체 문명의 막대한 기술력에 좌절하고 더 나아가 인류 존재 자체에 대한 허무와 회의를 느낍니다. 하지만 작품 속 경찰로 등장하는 인물인 스창을 통해 인류가 삼체 문명에 대항할 수 있다는 새로운 희망을 찾게 되면서 소설이 끝납니다. 여기까지 삼체의 줄거리를 요약해 설명드렸고, 다음으로는 삼체에서 중요한 키워드인 문화 대혁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삼체는 문화 대혁명, 태난먼 사태, 양탄 공정 등 중국 현대사의 굵직한 사건들을 이야기 속에서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듯 삼체에서 하나의 중요한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문화 대혁명인데요. 이 문화 대혁명이란 1966년 마오쩌둥에 의해 전개된 극단적인 사회주의 운동입니다. 대약진 운동의 실패로 입지가 좁아진 마오쩌둥은 국가와 사회를 넘어 개인의 정신까지 완전히 개조하려 했습니다. 그는 자본주의와 전근대적인 문화를 몰아내고 새로운 사회주의를 실현하고자 했는데요. 기존의 낡은 것들을 쓸어버리고 체제와 권위에 도전하라는 그의 이야기는 학생들에게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곧 전국적으로 학교마다 혁명 조직이 결성됐고 이들은 홍위병, 즉 마오를 지키는 붉은 병사라는 뜻을 가진 조직이었습니다. 여기서 시작된 마오쩌둥과 홍위병의 문혁강령 16조는 그들에게 제한 없는 권력을 안겨주었고 이를 이용한 살인, 폭행, 파괴가 정당성을 부여받았습니다. 분야를 가리지 않고 봉건의 잔재이자 부르주아의 더러운 책이라는 미명 아래 수많은 서적들이 불에 태워지고 각종 문화재와 예술품도 봉건적인 잔재로 규정되어 파괴되었습니다. 이때 파괴된 중요 유적들은 공자의 묘, 명나라 황제 민력제의 무덤 등이 있습니다. 이어 살인, 폭행 등의 인권 유린이 계속되고
반동 분자라는 낙인이 찍히면 그 누구든지 희생양이 될 수 있었습니다. 홍위병들은 지식인들이 노동자와 농민을 착취하기 때문에 타도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 주장에 따라 감독, 예술가, 학자, 연구원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지식인들을 희생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10년 동안 진행된 문화대혁명 시기 동안 중국은 국가 붕괴 직전까지 갔고, 경제는 정지했으며 공업과 농업 생산은 크게 후퇴했습니다. 또한 1960년대 후반 당시 홍위병들은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고, 교육 시스템 또한 파괴되었습니다. 당연한 수순으로 문화대혁명 이후 중국은 경제적, 사회적, 교육적으로 모두 암울한 시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문화대혁명 당시 이러한 자신들의 용감함에 취해 잔인한 무력을 행사하던 홍위병들의 모습이 삼체 소설 속에 고스란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삼체의 주요 인물인 예원제의 아버지 역시 문화대혁명 당시 홍위병에 의해 희생당했습니다. 다음은 삼체 105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부끄럽고 분한 어린 홍위병은 눈앞에 이 위험한 적에게는 어떠한 말도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가죽 허리띠로 예저타이를 내리쳤다. 공격이 몇 번 이어지자 그의 머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던 철제 꽃갈모자가 떨어졌다. 이어서 황동 버클이 달린 넓은 가죽띠가 비 오듯 그의 머리와 온몸에 쏟아졌다. 그는 결국 쓰러졌다. 그러자 어린 홍위병들은 더 흥분해 숭고한 전투에 몰입했다. 그들은 신념과 이상을 위해 싸웠다. 그들은 역사가 자신들에게 부여한 영광의 사명에 도취되었고 자신의 용감함에 자부심을 느꼈다. 즉, 예원제의 인류에 대한 절망은 홍위병에 의해 아버지가 살해당하는 것을 목격하면서 시작되었고, 결국 이는 예원제가 외계 문명에 지구의 존재를 알리는 선택으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류츠시는 문화대혁명 시기를 소설의 배경으로 등장시키면서 중국 현대사에 있었던 비극적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알리고, 문화대혁명의 피해자인 예원제를 주인공으로 등장시켜 그녀가 이로 인해 인간 불신의 마음을 품고 결국 삼체 문명에게 지구의 파멸을 넘기는 내용을 통해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작품 내의 SF 요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체 운동이란 새 물체 간의 중력이 어떻게 작용하고 이 결과로 어떠한 궤도 움직임을 보이는지에 관하여 다루는 문제인데요. 소설 속에서는 삼체 세계에 존재하는 세 개의 태양의 움직임이 곧 삼체 문명의 존명과 직결되기에 이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삼체 문제는 수리 물리학 분야에서 손꼽히는 난제로 18세기 중반부터 여러 수학자들이 해결하려고 시도했으나 이렇다 할 결과물을 내놓지 못한 문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소설 속에서 깊은 인상을 주었던 공상과학적 장면으로 고쟁 작전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인류 진영이 삼체 조직의 정보를 탈취하기 위해 실시한 작전으로 구원호라고 불리는 거대한 선박을 나노 소재의 실로 한순간에 절단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작전이 실행되는 장면은 참신한 SF적 상상력과 작가의 감각적인 묘사가 합쳐져 독자로 하여금 머릿속으로 마치 블록버스터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효과를 일으킵니다. 다음으로 삼체 게임 중에서 삼체 운동의 원리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상호작용을 통한 컴퓨터를 고안해내는 장면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3,000명의 사람들이 양손에 적색 깃발과 백색 깃발을 들고 마치 컴퓨터의 0과 1의 전기신호처럼 서로 상호작용하며
컴퓨터의 기능을 해내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역시 전기 신호를 인간들의 수기 신호로 대체한다는 공상과학적 상상력과 해당 장면에서 묘사되는 북소리, 지도자의 엄중한 명령 등의 요소는 SF 소설만의 색채를 가지는 웅장함과 규모성을 보여줍니다. 네, 다음 주요 문단 정리부터는 김혜빈 학우님께서 마저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부분 발표를 맡은 김혜빈입니다. 발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소설 속 주요 문단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문화대혁명 시기 홍위병이 지식인을 처단하는 장면으로 소설 속 물리학 교수인 예저타이가 비판 대회에서 홍위병들로부터 모욕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철학이 실험을 이끄는가, 실험이 철학을 이끄는가? 예저타이가 물었다. 갑작스러운 반격에 비판자들은 한순간 어쩔 줄 몰라 했다. 당연히 정확한 마르크스주의 철학이 과학 실험을 이끌지. 남자 홍위병이 말했다. 그것은 정확한 철학은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것과 같은 소리다. 실험으로 얻은 참된 지식에 반대하는 것은 마르크스주의가 자연계를 인식한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사울인과 대학생 홍위병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중학생과 사회에 있는 홍위병과는 달리 무슨 말이든 해야 했다. 그러나 부속 중학교에서 온 4명은 격파하지 못한 강적은 없다 라는 그들만의 혁명 방식이 있었다. 방금 예저타이에게 폭행을 가한 그 여자아이가 예저타이의 허리띠를 빼들었다. 나머지 3 여자아이들 역시 가죽 허리띠를 빼들었다. 동료와 함께 혁명을 할 때 그들은 반드시 더 혁명적인 모습을 보여야 했다. 아니면 적어도 똑같은 모습을 보여야 했다. 남자 홍위병 2명은 끼어들지 못했다. 참견했다가는 혁명적이지 않다는 혐의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부분을 통해 논리가 빈약한 홍위병들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중학생밖에 되지 않은 어린 아이들조차 혁명이라는 사상 교육에 몰두해 폭력을 저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장면 또한 문화대혁명 시기 홍위병이 지식인을 처단하는 장면입니다. 반동학술 권위자 예저타이를 처단하라. 모든 반동학술 권위를 처단하라. 모든 반동학설을 처단하라. 신은 존재하지 않아. 모든 종교는 지배 계급이 인민의 정신을 마비시키기 위해 만들어낸 도구야. 구호가 끝나자 어린 아이가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런 생각은 단편적인 거야. 예저타이가 차분하게 말했다. 부끄럽고 분한 어린 홍위병은 눈앞의 이 위험한 적에게는 어떠한 말도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가죽 허리띠로 예저타이를 내리쳤다. 옆에 있던 동지 3명도 합류했다. 예저타이는 키가 컸기 때문에 이 4명의 14살짜리 어린아이는 허리띠를 휘둘러야 절대 숙이지 않는 그의 머리를 때릴 수 있었다. 공격이 몇 번 이어지자 그의 머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던 철제 고깔 모자가 떨어졌다. 이어서 황동 버클이 달린 넓은 가죽띠가 비오듯 그의 머리와 온몸에 쏟아졌다. 그는 결국 쓰러졌다. 그러자 어린 홍위병들은 더 흥분해 숭고한 전투에 몰입했다. 그들은 신념과 이상을 위해 싸웠다. 그들은 역사가 자신들에게 부여한 영광의 사명에 도취되었고 자신의 용감함에 자부심을 느꼈다. 이 장면에선 문화대혁명 시기에 홍위병들이 종교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으며 무자비한 폭력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신들의 행위를 숭고한 행위라고 합리화하는 홍위병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예원재가 먼저 보낸 메시지에 대한 삼체 문명의 첫 답장입니다. 이 세계가 당신들의 정보를 받았다. 나는 이 세계의 평화주의자다. 내가 먼저 당신들의 정보를 수신한 것은 행운이다. 경고한다. 대답하지 마라. 대답하지 마라. 대답하지 마라. 당신들의 방향에는 1000만 개의 항성이 있다. 대답하지 않으면 이 세계는 송신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없다. 하지만 대답을 하면 송신원의 위치가 파악되어 당신들의 행성계는 침략당하고 당신들의 세계는 점령당할 것이다. 대답하지 마라. 대답하지 마라. 대답하지 마라.
네, 이 메시지는 삼체 세계의 한 감청원이 삼체 정부 몰래 예원재에게 보낸 경고 메시지입니다. 예원재의 메시지를 가장 먼저 읽은 감청원은 척박한 삼체 세계에서의 삶을 구원해줄 외계 문명을 발견했다는 사실에 기쁨을 느끼지만 삼체 문명이 지구 침략에 성공하면 결국 삼체 문명은 감청원 수를 줄여 자신은 실업자가 될 것이라는 불안감을 느끼고 삼체인의 침략으로 멸망하게 될 지구인에게 동정심까지 갖게 됩니다. 이에 삼체세계 감청원은 예원재에게 대답하지 말라는 답장을 보내지만 삼체인의 지구 침략을 기대하는 예원재는 답장을 보냅니다. 이곳에 오십시오. 나는 당신들이 이 세계를 얻는 것을 돕겠습니다. 우리 문명은 이미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잃었습니다. 당신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이 메시지가 바로 예원재가 삼체 문명에 보낸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삼체 세계는 이미 지구에 슈퍼 스마트 컴퓨터가 내장된 지자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입자를 보내 지구인들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지구인들이 이 사실을 알아차리자 삼체 세계는 지자를 통해 지구인들에게 너희는 벌레다 라는 문구를 전합니다. 소설 속 해당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웨이스가 이 말을 하고 3초 뒤 삼체 세계는 지구 반군 외의 인류와 첫 번째 교류를 했다. 이후 그들은 지구 삼체 반군의 강림파와의 통신을 중단했다. 모든 참석자가 살아있는 동안 삼체 세계는 어떤 정보도 보내오지 않았다. 이때 작전 센터에 있는 모든 이의 눈에 왕미야오의 눈에 카운트타운이 보였던 것처럼 정보가 떴다. 정보는 2초 남짓 짧게 반짝거리고는 사라졌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정확하게 그 내용을 보았다. 그것은 겨우 6자였다. 너희는 벌레다. 이 부분은 책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서쪽 하늘가에서 석양이 녹아내리듯 운해 아래로 가라앉았다. 운해에 태양의 피가 퍼지면서 장엄한 선홍빛이 떠올랐다. 이것이 인류의 석양이다. 예원재가 조용히 말했다. 예원재는 석양을 바라보며 인류의 멸망을 예측하는 듯 이야기하며 소설 삼체 1은 끝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작품 의의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설 삼체는 SF적 요소들과 중국의 주요 역사를 혼합한 이야기 전개 방식으로 소설을 더욱 풍부하게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두 번째, SF 장르 소설의 인간 사회가 오랫동안 고뇌해왔던 문명의 본질과 인간의 본성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를 더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문학적 논제와 수학적 논제를 결합시켰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류츠신의 소설 삼체는 SF 장르 소설의 문학적 가치를 보여준 상징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참고 문헌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